자, 선생님 이제 대략적인 미분 파트가 정리가 다 됐는데 지금 속도와 가속도하고 이어지는 개념, 변화율 그쪽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빨리 찍어서 올릴 테니까 여기 헷갈려 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 그래서 이제 공부하실 때 헷갈리면은 꼭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길 바란다. 여기가 지금 그걸 뭐랄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문장 해석이 잘 안 되면 또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거 틀려오면 안 되거든 절대로 우리 시험에서. 자, 개념 살짝 개념 어렵지 않으니까 살짝 잡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파트를 개념이 작은 파트를 공부할 때는 시험에 어떤 유형이 어떤 중요한 유형이 등장을 하는지를 먼저 알고 공부하는 게 좋아. 그래서 얘는 자 개념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뭐랄까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아주 간략하고 간단하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니? 미분을 통해서 우리가 속도와 가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 개념 축약적으로 설명하면 정말 간단해. 봐봐. 어떤 놈의 위치 그래프가 있고 그러니까 위치 상태, 위치가 변하는 상태를 갖다가 만든 함수 그래프가 있고 그럼 걔를 갖다가 있잖아. 살짝 뭐하면 미분하면 속도 또는 속도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야. 우리 근데 속도에 관심을 좀 둬야 돼. 알았지? 이따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속도 그래프를 위주로 내는 거지. 이 시험 문제들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속도 그래프, 속도의 함수를 갖다가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가속도가 된대. 자, 이런 식의 아주 간단한 개념이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제 뒤쪽에서 적분 파트에서도 거꾸로도 하겠지.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를 적분하면, 뭐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어쨌든 간에 아주 간단한 개념인데, 실제로 뭐, 기호부터 좀 보시면, 위치 그래프를 보통 XT라고 하는데, 이제 그래프를 fx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왜냐면 이게 t라는 게 결국 시간에 대한 개념이야. 여기는 모두 시간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t라는 변수를 쓰게 되고, t라는 변수는 결국 타임 0초 이상. 왜냐면 이제 음수초는 없잖아. 그치? 음수초는 뭐 과거인가? 그죠? 따라서 t라는 그 변수에 대해서 이제 함수를 만들어 준다고.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은 이제 미분을 딱 때리잖아? 그럼 당연히 그냥 x 프라임 t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 그치? 그래서 얘를 갖다가 속도라든 그래프가 되겠습니다요. 그래서 이제 VT라고 표현하고 하는 거니까 표현을 좀 알아놓고 그럼 다시 한 번 더 얘를 갖다가 미분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원래는 X2 프라임 T가 맞는 건데 알겠니? 그래서 속도를 한번 미분했어요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가속도의 표현은 보통은 이제 A라고 많이 표현하거든. 그래서 AT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해. 알았지? 근데 이게 기호일 뿐인 거고, 근데, 이게 되게 간단한 개념 아니냐 이거지. 그치? 미분만 하면 된대. 미분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속도라는 개념과, 우리나라 말로 있잖아. 속력이라는 개념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잠깐 알아놓고. 속력이라는 개념은 속도가 아니고, 속도라는 그 값에, 속도의 값에 절대값을 의미한다. 알겠지? 그래서 속력이라는 걸 갖다가 구하고 싶을 때에는 속도 그래프. 이거 원래 이거 어떻게 그리는 거지? 그치? 밑에 있는 거 올리는 거지, 그치? 자, 이런 식으로 그리던가, 아니면 어쨌든 속도를 계산한 다음에 절대치를 씌우면 된다, 이거야.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런 간략한 개념이 있는데, 근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셔. 그치?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치라는 것은, 왜 위치 그래프를 미분하면 속도 그래프가 되고, 속도 그래프를 미분하면 가속도 그래프가 되느냐.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위치 그래프를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위치 그래프가 뭐 보통 주단 말이야. 뭐 XT라는 그래프가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뭐 2차라든가 3차를 준단 말이야.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X 세제곱 뭐 플러스 3X 뭐 라는 이렇게 내 이거 봐봐. X라고 쓰면 안 된다 그랬지. 그치? 여기는 T에 대한 변수니까 뭐 T 세제곱 플러스 3T 자 이렇게 이제 변수를 주면서 어떤 위치 그래프를 준단 말이야. 근데 너희들 알다시피 여기 위치라는 그래프의 3차면 3차 그래프의 개형은 한때 이해좀 되잖아요. 대충 그렇게 되는데 얘가 지금 어떤 상태로 좀 위치니까 이동하고 있는가 움직이고 있는가 이 정도에 대해 이해를 하고 싶어야 돼. 여러분들이 봐봐. 뭐 이거 극대점, 뭐 극소점 이런 거 알고 있잖아. 우리 앞에서 공부하기를. 근데 얘가 어떤 시간에 축을 가지면서 이제부터는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돼. 알겠지? 움직이고 있다고 볼 거니까, 뭐 여기는 뭐 3, 뭐 여기를 6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초 단위가 되겠지, 이거는? 이해가니? 그럼 얘는 3초까지는 얘는, 그래, 올라가고 있는 거야. 마치 등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올라가요. 그 다음에 3초부터는
내려가요. 하산하여라. 그죠? 다시 6초부터는 뭐예요? 올라가요.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아, 얘의 위치는 이렇게 변화하고 있구나.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그런 상태에서 가령 선생님이 3초부터 6초까지의 얘의 어떤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지. 그 기억나니? 우리 맨 처음 미분 파트에서 처음 할 때 했던 거? 그러니까 얘의 위치와 얘의 위치에 대한 평균 변화율이라 함은 그냥 두 점 사이의 직선의 기울기잖아. 이런 거. 그치? 그럼 만약에 이제 뭐 직각삼각형을 갖다가 만들어도 괜찮고요. 요렇게. 그치? 요렇게. 괜찮아,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3초부터 6초까지 진행되는 그 시간 동안, 어떻게 계산하니? 6초에서 3초 빼지, 그치?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델타 X, 뭐되네? 여기는 T의 개념이니까, 델타 T, 뭐라는 말을 써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큼, 진행이 되는가에 따른 이 높이. 그래서 높이라는 게 여기서 위치잖아. 그 위치의 변화, 알겠지? 그 위치의 변화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건 직선의 기울기니까 살짝 보자. 자, 직선의 기울기를 만든다는 느낌으로 그러면 이제 요거 밑에 시간 뺀 거 보네. 시간의 흐름 동안 이건 흐름이야. 흐름. 알겠지? 변화율 동안 위치라는 건 좀 x니까 xt가 얼마큼 변했는가 뭐 델타 x 또는 xt라고 쓸 수도 있겠지. 그치? 아, 위치가 변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고 평균 변화율이라 부른다고. 어쨌든 직선의 기울기 기억나니? 오케이. 평균 변화율이라 불렀는데 우리가 여기 밑에 있는 요 시간의 흐름을 아주 리미트를 사용해가지고 자 0으로 가깝게 만들어주면 여기다 이제 리미트 딱 때려가지고 요 시간의 흐름을 시간의 경과를 0으로 이렇게 0으로 시간이 거의 경과 시간이 없게끔 좁혀준다는 얘기지. 좁혀주면 결국 기억나? 어떤 한 포인트에서 미분계수 즉 도함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였지. 그래서 얘를 뭐 편의상 도함수가 되는 거니까 얘를 갖다가 dx 이제 미분하라는 얘기죠. 그죠? dt.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뭐 dx, dt. 뭐 뒤쪽에서도 우리가 그 넓이의 변화율 이런 거 할 때도 그 넓이를 미분하는 변화율이니까 미분하는 이유가 바로 이쪽에서 이 개념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살짝 알아두시고. 알았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얘는 이 위치 그래프에 뭐가 된다? 당연히 도함수가 되었더라. 네, 도함수가 될 수 있더라. 이해가죠? 근데 적절하게 우리가 뭐 어떤 시간을 주면 어떤 H초면 H초에서 그쵸? 여기에서 만약에 변화율을 구해봐라. 변화율을 구해봐라. 그럼 실제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도함수 있잖아. 이 도함수가 결국은 다른 말로는 변화율이 될 수 있다는 거고.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위치 개념에서는 위치를 한번 미분한 거, 이 변화율, 이것이 결국은 뭐였다? 속도가 되었다. 아,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된다고. 속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도함수가 이해가지? 그런데 이제 어떤 포인트, 어떤 시간에서, 자, 그 시간에서 시각이라고 부르지? 변화율을 구하고 싶다. 이게 뭐겠어? 미분계수가 되는 거지. 그치? 미분계수.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율은 실제로 순간 변화율이다. 순간적인 그 시간에서 변화율을 의미한다. 그럼 뭐 하면 돼? 미분한 거에다가 때려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이게 가니 지금? 그래서 미분계수 정도가 되겠다. 뭐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알겠지? 근데 여러분들은 미분만 잘 하시면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게 개념이 아주 간략하고 뭐 아주 심플하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느냐 오히려 이제 그런 유형을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이롭겠다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한번 이제 정리해 가볼게요. 아니, 개념은 어렵지 않죠? 위치 그래프를 미분하라. 그럼 속도가 되고 속도 그래프를 미분하라. 가속도가 된다. 자, 그런데요. 일단 아까 위치 그래프 잠깐 봤듯이 위치 그래프가 여러분 머릿속에 약간 좀 잡혀 있어야 돼요. 3차 그래프야. 그럼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데 그 위치를 약간 개념적인 부분인데 위치 그래프를 이제 이해를 하셨다면 걔를 수직선상이라고 할까? 상에서 움직이는 물체로 좀 환산하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이 그래프는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저게 수직선상에서는 수직선에서는 올라갈 수가 없거든. 보세요. 이렇게. 그냥 수직선이야, 수직선. 양방향으로 가는 수직선인데요. 뭐 여기 원점이 있고 뭐 1이 있고 뭐 2가 있잖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이런 수직선에서는 아니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밖에 못 가거든. 어떤 놈이 움직인다면 말이야. 예를 들어 얘가
얘가 이렇게 이제 있단 말이야. 선생님이 지금 맨 처음 최초 위치가 0에 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봐봐.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밖에 못 가잖아.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만약에 우리가 위치 그래프를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위치 그래프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걔의 분석은요. 뭐 xt라는 위치 그래프가 나오잖아. 예를 들어서 뭐 할까? 그래. x의 제곱 마이너스 2. 아, 또 왜 이래? x가 아니라고요. 자, t축이니까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나와 있다고 치자. 그럼 이제 이놈의 위치는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예쁜 2차 곡선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갔다가 위쪽으로 간다는 말이야. 다 알다시피,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수직선상에서는 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어떻게 보냐면요. 자, 위치 그래프 아래쪽으로 갈 때, 즉 아래 저 뭐 할 때, 감소할 때. 이렇게 감소할 때는 여기 수직선상에서 얘는 항상 왼쪽으로 움직이다가 이렇게 이제 보신다는 얘기야. 자, 위치 그래프 보는 건 되게 쉬워요. 위치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움직이면 수직선상에서 얘는 어디 쪽으로? 처음에 왼쪽으로 움직이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살짝 어떤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위쪽으로 바뀌죠. 이렇게 위쪽으로 바뀔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물론 당연히 그건 증가할 때인데 쭉 증가할 때인데 위치 그래프에서 말이야. 그때는 어떤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방향 바꿔가지고 왼쪽으로 가다가 무슨 쪽으로 간다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간다. 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제시하면서 공부를 좀 해야 돼. 위치 그래프가 좀 일단 이해가 가야 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위치 그래프는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다. 자, 이해가지?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위치 그래프를 우리가 보통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보는 시험에서는 그럼 얘를 갖다가 미분한 속도 그래프, 그쵸? 이 속도 그래프를 보면서도, 이런 위치 상태가 여러분들께 머릿속에 보이시면, 그때부터는 어렵지 않다 이거죠. 자, 이해가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됐지? 자, 속도 그래프, 또는, 기호상으로 VT라고 쓴다고? 됐지? 속도 그래프가 주어진 문제. 즉, 원래 위치 그래프의 도함수인 거죠, 이거는. 됐지? 그럼 걔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좀 잡아 놓읍시다. 어차피 나올 거니까, 이런 문제 스타일이. 그럼 얘를 갖다 분석할 때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되니 여기까지. 가령, 첫 번째로는, 이 속도 그래프가 뭐일 때, 0일 때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느냐. 그래서, 두 번째, 속도 그래프의 부호는 또 우리한테 어떤 시사점을 줄 것이냐. 이런 것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 보시면서 우리는 걔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공부하는 파트라 이거야. 가장 중요하다 이거야. 예를 들어, 봐봐. 속도 그래프가 이제 웬만하면 나오면 여러분들 그릴 수 있게 나오면 아예 그려버리세요. 선생님처럼. 보세요. 속도 그래프가 이제 t의 제곱 마이너스 2t. 아까 저 똑같이 나왔다고 칩시다. 됐습니까?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2차함수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 t축 대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 딱 찾아가지고 우리가 보는 모든 그래프는 여기는 시간의 개념이니까 0 이상일 때만 보시면 됩니다. 그쵸? 0일 때 0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제 2초쯤인가요? 네, 2초쯤 지나가겠다. 그치? 2일 때 0이니까. 그러면 얘는 원래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우린 여기서부터 그린다니까? 슉.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이 정도를 다 그려버리고요. 여기 이제 V라인이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괜찮지?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속도가 0이 되는 지점, 바로 0초. 근데 0초는 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0초 이상에서 그 시간의 흐름상 여기 2초죠. 그러니까 T가 결과 2일 때 속도 그래프가 지금 뭐가 되었어? 0이 되었다는 거. 그치? 다 알 수 있지?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떤 위치 상태가 되겠는가? 되니? 속도가 없다는 것은 일단 얘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지. 따라서 그러니까 t가 2초에서 속도가 0이 되었으니까 그때는 이놈의 자식이 정지하는겠네요. 정지하는 위치 상태가 되겠네요. 다시 한번 속도가 0일 때 됐지? 외우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속도가 없다는 얘기는 움직이지 않을 때니까. 그죠? 얘는 정지하고 있겠다. 움직이지 않겠다. 되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속도의 부호야. 속도의 부호는 봐봐. 이 속도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옛날부터 계속 했던 게 뭐니? 원래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갖다 봤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도함수가 나와 있다는 거야. 이게 속도 그래프가 아니고 원래 위치 그래프의 뭐라고? 도함수라고 봐주라고. 도함수. 이렇게. 그러면 0초부터 2초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음수를 찍고 2초 이상부터는 플러스
양수를 찍잖아. 그치? 그럼 이제 이런 상태를 요구해서, 이해해서, 자, 우리는 원래 그래프, 즉, 위치 그래프를 뭐 XT라고 할까요? XT를 할까요? 그릴 수가 있잖아. 뭐 하다가 뭐 하는 거야? 감소하다, 증가. 이렇게 그리잖아. 그치? 근데 이런 그림을 이제는 이 수직선상에서 환산해가지고, 봐봐. 수직선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위치 그래프가 감소할 때, 즉, 이 도함수가 음수일 때는 위치 그래프에서, 그치? 수직선상에서 어디 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 아예 여기만 보고서도 이렇게 판단되면 끝나겠어. 이게 분석이라는 거야. 자, 도함수가 플러스일 때는, 자, 수직선상에서 얘 어디로 간다? 그렇지. 오른쪽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속도의 부호라는 것은 결국 수직선상에서 괜히 어떤 위치의 방향을 얘기한다. 그치? 위치. 그 위치의 방향인데, 즉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니까 또 그렇게 어렵지 않지. 이동하는 방향을 얘기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최초 위치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자, 왼쪽으로 좀 갔다가 2초가 되는 순간 방향 바꿔서 오른쪽으로 간다. 자, 이런 느낌으로.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만 다 분석이 되면 자연스럽게 3번 요 2초에서 아까 정지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정지도 하면서 방향을 바꿀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봐봐. 이렇게 걸어가다가 정지 한번 한 다음에 턴하면서 방향을 바꾸잖아. 이렇게. 그치? 이해가니? 따라서 우리가 방향 전환의 가능성, 즉 2초라는 그 정지라는 그 상태에서만이 방향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만 이 방향 전환이 되려면 지금 여기 보듯이 속도 그래프의 부호가 어때? 바뀔 때는 방향이 바뀌는 거겠지. 이해가지? 따라서 방향 전환이 포인트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속도 그래프가 0이 될 때를 찾아야 하면, 됐지? 0이 될 때 두 가지 있었잖아? 그 중에서 2초. 그 다음에 플러스 부호가 정확하게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바뀌어야 된다는 거.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때는 자, 실제로 이 수직선상에서 얘가 움직일 때 방향을 바꾼다는 거. 요 정도야, 요 정도.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연습하면 된다는 거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속도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원래 상태, 그놈의 위치 상태를 예측하는 문제. 그게 일단 첫 번째고요. 됐습니까? 그게 첫 번째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속도 그래프라 그랬지? 그 다음에 속력. 우리나라 말로 속력을 요구한다면, 자, 이 속도 그래프에다가 뭐 붙이라고? 절대값. 알겠지? 이렇게 이제 절대값을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프상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 T축 밑에 있는 부분을, 요 부분을 살짝 이렇게 올라주시면 되는 거죠. 요렇게.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속력 그래프는, 자, 이렇게 될 것이다. 자,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속력까지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요. 가속도는 별로 의미 없어요. 속도 한번 미분해가지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약간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번 예를 한번 봅시다. 근데 가장 중요한 예는 결과적으로, 자, 속도에 대한 속도 그래프를 한마디로 뭐하라? 분석하라. 자, 이런 문제는, 대다수 학교들에서 내신 시험에 냅니다. 아시겠죠? 속도 그래프를 분석하라. 대충 한번 속도 그래프를 만들어 볼 테니까 한번 보시면, 근데 여기가 이제 V인지, 즉 속도인지 아니면 XT라고 보통 쓰는 게 뭐라고? 위치. 알았지? 위치인지 속도인지 잘 보시고요. 뭐 대다수는 속도 그래프를 내긴 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0초 이상에서부터 이제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지.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슈크 이런 식으로. 대다수 이제 이런 식으로 내는데, 이제 밑에 있는 초수는요 1초, 3초, 5초, 6초, 7, 뭐 이런 식으로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해가니? 근데 이런 속도 그래프를 분석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이거예요. T축이랑 근이죠, 근. 언제 만났느냐. 근데 0초는 별 의미가 없고요. 자, 이런 식으로 5초라든가 7초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5초와 7초를 갖다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부호 변화를 보는 거죠. 자, 0초부터 5초까지는, 완전 플러스. 5초부터 7초까지는 마이너스. 7초 이상부터는 다시 플러스. 그럼 얘만 보고서도 우리는 첫 번째, 이놈의 위치를 예측할 수 있다.
자, 이해가십니까? 뭐 수익성이 대충 이거 있다면은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이놈은 최초, 뭐 대충 여기 이제 서 있었어. 이렇게 있는데 맨 처음에는 어디 쪽으로 움직였습니까?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오른쪽이요. 이해가죠? 그 다음에 딱 몇 초가 되는 순간, 5초가 되는 순간 다시 방향 바꿔서 왼쪽이야. 그 다음 7초가 되는 순간 다시 방향 바꿔서 오른쪽이야. 자,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위치 상태가 머릿속에 딱 뜨면 끝나는 거지 뭐. 이해가지? 오케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얘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5초일 때 7초일 때 속도가 제로거든. 그러면 그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방향을 전환합니까? 아니면 안 합니까? 한다면 몇 초에서 하십니까? 뭐 이런 거 분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방향 전환이 지금 이루어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는 뭐냐고? 0초 제외하면 5초 아니면 7초라 이건데 그 5초에서 부호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야. 7초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t가 5초라든가 7초 이때는 방향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분석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우리 적분 파트 들어가서는 이 그래프의 면적, 둘러싸인 면적을 구한다고.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0초부터 5초까지는 오른쪽으로 한다 그랬잖아. 오른쪽으로. 근데 이 오른쪽으로 이게 진짜로 얼마만치 이동을 했는지, 그 실제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이제 면적까지도 구한다 이 얘기야. 다 배웠겠지만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속도 그래프의 분석을 먼저 최우선적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일단 이제 개념 정리는 이 정도까지. 개념 별로 없어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일단 뭐냐면 이제 한 놈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두 놈이 움직일 때도 있겠죠. 한 놈은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 맞냐? 한 놈은 오른쪽, 한 놈은 이렇게 왼쪽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따라서 두 놈은 좀 그렇다, 그치? 두 개의 어떤 위치 또는 속도 상태, 위치 상태를 한번 봅시다. 여기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여러분들이 두 놈이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어떤 헷갈리지는 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좀 개념만 이해해 보세요. 자, 어떤 놈이 P, 어떤 놈이 Q. 그다음에 얘의 위치와 얘의 위치가 좀 서로 각기 다르게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T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가 2T라면은 여기는 뭐 마이너스 2T의 제곱 뭐 플러스 6T 뭐 이런 정도로 알겠습니까? 대충. 그러면 어쨌든 얘의 위치가 나왔으니까 얘들 마찬가지고요. 됐습니까? 요거는 두 놈의 위치 그래프라고 할게요. 속도가 아니고. 그럼 당연히 속도를 구하시려면 둘 다 뭐 하시는 거야? 미분 한번 때리셔야 되겠죠? 그거는 이따가 하시고 일단은 먼저 얘와 얘의 위치를 어떻게든 이해를 좀 해보자고. 뭐 대충 선생님이 얘를 갖다가 이 P를 갖다가 노란색으로 그린다면 뭐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Q라는 놈의 위치 상태를 그린다면 뭐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되십니까? 대충? 이해가요? 앞에가 음수니까. 그러면 여기 만나는 지점도 있겠죠.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그럼 바로 걔가 뭘 의미하는 것부터, 뭐 여기 뭐 2초라고 하고, 여기 6초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 T축이 있다고 치고. 되니? 자, 이렇게 당연한 거야. 두 놈의 위치 그래프가 이렇게 2초와 6초에서 만났다는 것을 첫 번째. 그러니까 자꾸 분석하라는 거지. 얘들아, 이게 뭔 의미를 갖는지. 첫 번째. 아니, P라는 놈과 Q라는 놈의 위치가 똑같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이게 위치가 똑같아. 어디에서? 2초하고 6초에서. 2초 또는 몇 초에서? 6초에서. 그 얘기인 즉슨, 됐지? P와 Q가 뭐하다? 만나다. 당연한 거지. 위치가 똑같으면은 얘들이 마주 보고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보고 있을 거 아니야. 이해가 아니, 두 놈이. 그래서 만나다라는 내용은 두 놈의 위치 상태를 다시 한번 속도가 아니야.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두 놈의 위치 상태를 물어보는 거고 그 놈이 뭐하다? 같다. 위치 상태가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 많이 나와. 두 놈이 만났을 때에 두 놈의 속도를 구하라. 뭐라고? 두 놈이 만났을 때의 속도를 구하라. 그러니까 일단 만나다까지 들어가 있으니까는 이 두 그 위치 그래프가 같을 때, 이렇게 일치할 때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때 그 초수가 나와 있으면,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때 이제 속도 구하는 거니까 미분하고, 그지? 미분하고, 이 초를 갖다가 대입하셔야 되죠. 미분계수 구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일단 문장 맥락을 잘 이해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두 놈이 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보시면 되는 거고, 이놈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보시면 되는 건데, 그 바뀌는 위치가 좀 다르죠. 얘는 이제 내려갔다 요 지점이라 할까? 얘는 오르락 내리락이 바뀌는 지점, 요 지점이라 할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3초, 여기 예를 들어서 5초, 이렇게 얘기를 할까? 예를 들어서,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출제할 수 있냐면, 얘들을 움직이는 방향이, 뭐라고? 움직이는 방향이 뭐일 때? 반대일 때. 네, 이런 상태를 이제 출제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걸 위치 그래프를 보고서도 약간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봐봐. 얘는 지금 아래로 내려온다.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는 왼쪽 가고 있는 거야. 아래로 내려온다. 그럼 그 와중에, 그러니까 2초를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는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얘는 그 와중에 어떻게 올라가잖아요. 바로 이런 상태. 위치가 반대인 상태. 그치? 위치 상태가. 이런 걸 요구하는 거라고. 여기도 볼까요? 2초부터 3초까지만 끊어서 볼까요? 이렇게 끊어서 볼까요? 그럼 얘는 올라가잖아. 그럼 얘도 내려가잖아. 괜찮지? 이런 거. 그런데 3초부터 5초까지 볼래요? 3초부터 5초까지 보시려면 끊어서. 그럼 얘는 올라가잖아. 근데 얘 또한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거는 위치의 상태가 같은 방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일 때를 이 그림을 보고서도 이제 구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좀 더 심플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이 뭐냐면, 여러분들, 얘가 오른쪽으로 간다. 그 다음에 얘는 반대로 왼쪽으로 간다. 그때 속도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얘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간다면, 그놈의 속도는, 아까 전에 부호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플러스라 그랬지. 그러면 얘가 왼쪽으로 간다면, 얘의 속도의 그래프의 부호는 마이너스라 그랬지. 그치? 결국 얘들이 반대 방향으로 뛸 때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결국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야. 속도 그래프의 속도의 부호가 역시 뭐이다? 반대이다. 따라서 가장 핵심이 이거죠. 부호가 반대이다. 따라서 한 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 미분한 그래프, 즉 속도 그래프를 이렇게 P'이라고 칠게요. 그 다음에 Q'이라고 칠게요. 미분한 속도 그래프. 됐지? 걔네들의 부호가 반대라는 것은 결국 곱했을 때 무슨 수가 나온다? 음수가 나온다. 자, 이러한 식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어때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해결을 해주신다. 두 놈이 움직일 때는. 어때?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 정도는 좀 개념적으로 잡아두고,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적용시키는 게 더 좋아. 자, 별로 어렵지 않죠? 개념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제 문제 풀 때 가장 까다로운 게 뭐냐면, 이제 속도 그래프 분석이 잘 되신다면 가장 까다로운 건 이거예요. 문제에서 원하는, 개념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문제에서 원하는 그 시각이 있을 거라고, 시각. 3초면 3초, 2초면 2초. 그러니까 문제 명리학을 잘 읽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시각만 구하시면, 3초면 3초 이런 걸 잘 구하시면 나중에 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미분 때려넣고 3초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가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미분 2번 한 다음에 3초 집어넣으면 되는 거라 이거야. 근데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시각이 어려울 때가 있어. 그 시각이 참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찾으시려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파트를 공부를 하실 때 속도 그래프 분석까지 다 되셨으면은 마지막은 요것만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주세요. 뭐냐면, 선생님이 정리하는 유형은 그냥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속도 그래프를 분석할 줄 아느냐. 두 번째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조건에 맞는 시각. 그 시각만 구할 줄 알면, 그쵸? T 한마디로 T 요것만 구할 줄 알면, 아니 속도나 가속도나 그냥 갖다 때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나는 이 조건에 맞는 시각 구하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문제 그 스타일대로. 알겠죠? 그럼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참 어려워요. 이런 문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자, P라는 놈이 움직이고 있는, 두 놈이 움직이는 건데요. T의 4승 마이너스 T의 3승 3M T의 제곱. 이런 거 보세요 한번. MT. 어이구, 4차 그래프로 움직이고 있네요. 그 다음에 Q의 위치는 또 4차 그래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와, 뭐 이래? 그런데 보세요. 출발한 후 이놈과 이놈의 속도가 같게 되는 됐지? 그때는 바로 T초라는 얘기죠. 그 T 갖게 되는 T초가 몇 번? 2번 나와야 돼. 2번 나오기 위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갖게 되는 T초가 핵심인 건데, 됐죠? 여기까지. 걔가 몇 번 나오고 싶다? 2번 나오고 싶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문제에서 원하는 그 t초를 찾아가는 그런 문제들이 대다수 문제가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럼 봐봐. 일단 우리가 원하는 게 위치가 같게 되는 게 아니라 속도 아닙니까? 그죠? 그럼 빨리 보자마자 미분. 여기도 미분. 그 다음 같게 되는 OK equal. 알았지? 그런 상태를 놓고 일단 t를 찾아야지. 근데 그 t가 몇 번? 두 번이니까 두 개 나와야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게 약간 미분하면요. 되게 복잡해. 그치? 마이너스 3, 아이고, 6m t. 미분하면 6m 아니겠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미분하면요. 4t의 세제곱. 마이너스 6m t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 응? 뭐 이쯤 될 겁니다. 미분 팍 하면. 그쵸? 그 다음에 어쨌든 얘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같다 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넘어가, 여기 날라갔어. 이런 거 좋다. 이런 거 좋지 뭐. 이런 거 좋고. 2차항으로 정리할까? 그럼 정리하면 얘 일로 넘어올까? 그러면 3-6m t제곱. 그죠? 그 다음에 얘 일로 넘어올까? 그러면 플러스 6m t. 그 다음에 얘 일로 넘어올까? 플러스 3-6m equality. 상수니까 가로칠까? equality 0. 좋다. 2차 방정식밖에 안 된다. 그치? 두 번째, 여기선 반드시 속도가 같게 되는 t가 몇 번 나오라고 했어? 두 번. 그럼 여기서는 방정식이니까 t1이라든가 t2라는 근이, 이건 실근이지, 그지? 실근이 두 개 나오면 되겠구나 해서 첫 번째 판별식으로 가면 되겠구나. 그죠? 어떻게? 0보다 크면 되잖아. 맞나? 맞아? 그런데 조금 부족한 게 뭐냐면요. 이게 좀 어려워요. 이 T1이라는가 T2라는 건 분명히 실근인데, 분명히 실근인데, 다시 한번 약속합시다. 우리 T를 바라볼 때는 타임이잖아. 타임을 바라볼 때는 기본적으로 범위가 0 이상이다. 기본적이다. 알겠니?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실근 두 개 있다면은 무조건 다 양수해야 돼.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뭐라 부를까? 양의 실근이라고 부르지. 이거. 0이 아닌. 그래서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나도 판별식 and 이해가십니까? 판별식 and 두 번째는 이런 거 있잖아요. 두근의 합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아까 T1, T2라고 했나? 그러면 T1, T2의 합 뭐보다 커야 된다? 0수. 이해가지 지금? 자, 세 번째 T1 곱하기 T2. 자, 무슨 수? 역시 양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따져주셨을 때, 물론 나중에 공통범위 치겠죠? 그쵸? 그때 정확한 n값의 범위가 나오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주시하면서 여러분들 여기 공부하실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간략한 개념이 있지만 이 파트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t, 시각을 구하는 것은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난 그렇게 봐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이해 가셨습니까? 난 두 가지로 보는 거야. 속도 그래프 분석하는 문제하고요. 시각 t를 요구하는데 그 시각 t를 조건에 맞게끔 부합하게끔 잘 구할 수 있는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그죠? 미분 못하는 사람 없으니까. 예를 들어 이런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10번, 10번이란다. 뭐냐면요. 근데 우리 교재도 있어서 뭐냐면 제동거리 문제. 제동거리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도 결국은 요구하는 그 시점, 시각을 갖다가 찾아내는데 포인트가 있는 거라니까. 봐봐. 직선도를 달리는 기차가 있는데 이렇게. 기차 뾰로롱. 기차가 그죠? 달려가고 있는데 어디 쪽에 뭐 전방에 벽이 있나 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벽. 그럼 나중에 얘가 이걸 뚫고 지나가 버리면 여기 안에 탄 사람 다 죽어버리겠죠. 그죠? 벽이랑 부딪히는. 그러니까 요점에서 제동을 거는 거예요. 제동은 다른 말로 브레이크. 제동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달려오다가 이 벽이 보이니까 쭈쭈쭈 벽 앞에 정도, 적어도 벽 앞에 정도에서는 멈춰야 되겠죠. 정지. 그래야 안 박지? 벽이랑. 그치? 오케이. 뭐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이때 얘가 이렇게 다가올 때 움직인 거리를 주어집니다. 거리라는 게 여기서 위치예요. 이 위치 상태를 주어지는데 그게 5세T 마이너스 0.5t의 제곱쯤 되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럼 얘는 이 벽이랑 안 박으려면 적어도 여기 벽 몇 미터 앞에서 이 제동,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까? 이런 문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도 뭐냐면 결국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시각이 있다는 거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시각 T는 결국 무엇일까요? 라는 얘기야. 이게 가니? 결국 이 얘기야. 얘가 움직이다가 벽 앞에서 뭐 하고 싶다는 얘기야? 정지하고 싶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원하는 시각을 구하시려면, 알겠니? 이 문제를 잘 뜯어봤을 때 속도, 위치가 아니고 속도 그래프가 일단 0일 때를 찾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왜? 정지하면 속도가 0이라고 그랬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 요런 관점에서 빨리 얘를 보자마자 미분 때리면 얼마니? 5세 t에 관해서 1t인가 이렇게 그치? 얘 날라갔고 하면 그럼 얘가 0 될 때니까 속도가 0 될 때 그때 원하는 시각이 나오는 거야. 몇 초? 50초. 50초일 때 이렇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였니? 그럼 몇 미터 앞에서 오케이? 몇 미터 앞에서 그거는 움직인 거리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50초 동안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50초를 여기다가 싹 집어넣음과 동시에 문제는 답은 나오는 거라 이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야. 몇 초. 문제에서 원하는 게 몇 초냐. 근데 그런 걸 잘 파악하고 풀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여기까지 개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알겠지? 수고했다.